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존치를 촉구하는 범도민 총궐기 대회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2만여 명이 반드시 군산조선소를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전북목 찾기를 소지역주의로 비판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토론에 참석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전북목 찾기에 앞장서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난주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이후 추가 발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에서 추가 발병이 확인되고 겨울에 구제역 바이러스 활동성이 높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물차 배터리 절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돼 표적이 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운전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북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대선주자 토론회에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전북을 대한민국의 20년 먹거리를 만드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전북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폭발적인 산업 성장이 가능한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탄소와 농식품 산업은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을 살릴 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전북의 그 좋은 자원,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인프라들을 잘 결합해서 앞으로 또 2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만들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와 국책 사업 등에서 전북 소외와 차별, 전북목 찾기에 대해서는 격차 해소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각 지역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정말로 골고루 격차받고 소외받는 것 없이 꼭 제가 제대로 앞장서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 주도의 용지 매립 이후 민간 투자 유치를, 군산 조선소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개혁과 정책 선거를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결선 투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를 살릴 해법을 경쟁해서 해법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모두 다 끝까지 완주하고 자신의 정책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 자격이 있는 국민의당과 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로 선택 기준이 정직과 책임, 깨끗함과 미래 준비라면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목 찾기를 소지역주의로 비판했던 국민의당 지도부와는 다르게 안철수 전 대표는 전북목 찾기에 앞장서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민감한 새만금 카지노 문제는 즉답을 피했고 금융도시 조성에 대해선 농생명식품의 기금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전북목 찾기 발언을 소지역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서 소지역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는지 분리를 시켜서 또다시 소지역주의로 대통령 후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을 챙기겠다는 발언이 왜 호남을 분열시키는 발언이냐며 국민의당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전 대표는 표현상의 차이였을 뿐이라며 전북 몫을 찾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전북목 찾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그 의도 같다고 봅니다. 표현상의 이제 차이점이겠습니다만. 새만금 카지노 신설을 묻는 찬반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역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새만금 개발을 꼭 해야 되는가? 그 문제부터 저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새만금 복합 카지노 문제나 이런 건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을 빚다 보면 큰 목적을 잃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새만금 복합 카지노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 찬성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자기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혁신도시의 금융도시를 위한 해법으로는 금융기관과 연구기관의 지점 유치를 강조한 문재인 전 대표와 달리 안 전 대표는 농생명식품 분야에 기금을 유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 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 총결의대회가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군산 조선소를 반드시 지켜내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조선소 폐쇄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은 군산 조선소 존치를 위해 100만 명 서명부 전달과 릴레이 시딩을 이어가며 건조 물량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끔찍도 않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구체적 지원 방안도 없이 마냥 조건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군산 조선소 관련 사업자나 종사자는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인지. 14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군산 조선소 협력사의 줄도상과 직원들의 대량 실직 등으로 군산 경제가 무너지면 전북 경제도 무너진다며 군산 조선소를 반드시 지켜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에 대한 구조 조정안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새로운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지난해 1조 6천억 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현대중공업이 지역과 근로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군산 조선소 총결의대회에는 시민과 협력업체 직원 등 모두 2만여 명이 참여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게도 쉬고 나왔습니다. 우리 군산에 있는 조선소가 계속 존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이 걱정 없는 생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군산 조선소의 존치를 바라는 도민들의 강렬한 요구를 외면한 채 폐쇄를 강행할 경우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이 오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새만금 매립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가 농지기금 사용을 공론화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농지기금 사용에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농지기금은 농지관리기금법상 농업과 관련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새만금 매립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 법안에 대해 잇따라 찬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도록 한 법제화에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방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소위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찬성함에 따라 정권이 바뀔 경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주 정읍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추가 발병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선 계속 확산되고 있고 구제역 바이러스는 추운 겨울에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북부권과 충남 일부 지역의 소가 거래되는 가축시장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는 거래날이 됐지만 소는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뒤 운영이 잠정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면날인데 경면을 못해요. 소가 움직이들 못하니까. 언제까지 못 한다고 그래요? 아직은 그 결정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전북에서는 지난 6일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구제역 잠복기가 최대 11일이고 정읍과 비슷한 시기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겨울에는 언제 어디서 발병할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도 소와 돼지 등 우제류의 다른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13일에서 19일로 6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경우는 전년 역학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역학 조사를 정밀하게 해봐서 정읍 구제역의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말이 전북에서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만금 수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전주와 군산, 익산 등 7개 시군에 2,164억 원을 들여 하수도 관련 시설을 정비합니다. 분야별로는 하수관로 정비에 721억 원을 사용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에 388억 원, 하수 처리장 8곳 증설과 개선에 32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후안군 부안읍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69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를 개선합니다. 한동안 뜸하던 화물차 배터리 절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외부에 배터리가 노출돼 있다 보니 표적이 되는 건데요.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서민 운전자들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두 남자가 화물차 앞에서 어슬렁거립니다. 한 남자가 망을 보며 손전등을 비추자 다른 남자는 절단기로 배터리를 떼기 시작합니다. 불과 1분 뒤 이들은 함께 배터리를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좀 황당하죠. 오직이 없으면은 이런 걸 그냥 떼어갔는가 싶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어요. 화면 속 남자들은 21살 김모 씨와 22살 박모 씨.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전주 도심을 돌며 화물차 13대에서 배터리 수십 개를 훔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익산에서도 40대 남자가 상습적으로 화물차 배터리를 훔치다 입건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달리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돼 있다 보니 범행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되는 데다 CCTV가 없는 한정한 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배터리 한 개를 팔면 수십만 원을 챙길 수 있다는 점도 범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상 배터리를 차량 내부에 설치할 수 없다 보니 이처럼 배터리 주변을 용접하는 기사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를 반드시 차고 지나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옛 사대문 지역 내에서 건축 행위를 제한합니다. 전주시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부 등 148만 제곱미터를 7층 이상 건물 신축을 금지하고 4층에서 6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건축행위 제한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세워지는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남원과 고창, 부안, 장소 등 4개 시군에 신형 소방화학차가 배치됩니다. 신형 소방화학차는 2,600리터의 소화약재를 적재해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해 신형 소방차 65대를 배치해 노후율을 19.9%에서 4.4%로 줄였습니다.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의 1심 배석 판사였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삼례 3인조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최대열 씨 등 3인조와 숨진 할머니의 유족들을 국회 집무실에서 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나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한 적은 있지만 재판에 관여한 책임자가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 0시 40분쯤 전주시 중화산동 한 내거리에서 32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24살 김모 씨가 숨지고 박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7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학교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고등학교 전 교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 계약직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하급자를 강제 추행하고도 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A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경찰서 현관 유리창을 쇠망치로 깨려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쇠망치를 몰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완산경찰서의 현관 유리를 쇠망치로 내리쳐 깨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14년에도 완산경찰서와 군산경찰서, 군산 나운동 주민센터의 현관문을 망치로 파손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이 7.8도, 전주는 7.5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오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대기가 건조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